여수 세계박람회장 개발 주체를 놓고 언제까지 논의만 하고 있을지 지역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권까지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면서 박람회장 활성화는 갈수록 멀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호남 당원들의 민심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의 최대 승부처로 꼽혔지만 호남 지역의 온라인 투표율은 전국 시도 가운데 꼴찌입니다. 경전선 광양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KTX 유치 등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광양역 인근을 복합 환승센터로 개발하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의 올여름 모기 개체 수가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고온다습한 날씨가 계속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밤 여수 MBC 뉴스 데스크입니다. 여수 세계박람회장의 조속한 공공개발을 위해 지역사회 내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현재 논란의 가장 큰 핵심은 개발 주체가 항만공사와 여수시 가운데 어디가 더 적합한가인데 지역 정치권까지 가세해 논란만 키우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세계박람회장의 사후 활용은 여수세계박람회가 폐막한 지난 2012년 이후부터 꾸준히 논의되었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박람회 정신을 살리면서 여수의 미래를 담아낼 수 있는 방향성을 정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치열한 고민들도 계속돼 왔습니다. 오랜 숙고 끝에 도출된 방안은 바로 공공개발. 그리고 지난 2020년 여수광양항만공사가 박람회 재단을 인수해 박람회장 개발의 주체가 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됐습니다. 항만공사가 박람회장을 개발하게 되면 앞으로 국비 지원을 통해 다양한 개발 사업의 추진이 가능하다는 게 최대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해수부 산하 공기업인 만큼 현재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는 부채 탕감 또는 유예, 부지 양도가 용이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국가기관들끼리는 충분히 여러 장기에 나눠서 이렇게 매입을 한다든가 또는 임대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훨씬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장점들이 있는 거죠.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반대 논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수세계박람회의 정신을 구현하고 지역 내 관광문화 콘텐츠를 연계해 상승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위해서는 여수시가 직접 공공개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박람회 재단의 3,600억여 원의 부채 역시 항만공사가 유예 또는 탕감받고 부지 양도를 받을 수 있다면 여수시도 얼마든지 협의 조정의 여지가 있다는 논리입니다. 3,650억만 지불하면 되는 거고요. 땅값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땅과 건물은 지금 박람회 재단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박람회 재단을 우리가 인수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그건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문제는 얼마든지 풀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양측 각각의 논리 속에는 우려도 있습니다. 개발 주체가 항만공사가 됐을 때 박람회 정신을 제대로 구현할 수 없고 자칫 부동산 장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 개발 주체가 여수시가 됐을 때 열악한 지방 재정 때문에 정상적인 박람회장 개발 사업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양존하고 있습니다. 여수세계 박람회장의 공공개발 주체 선정을 두고 확산하는 지역 내 첨예한 입장 차이. 여기에 지역구 국회의원들까지 가세해 주도권 경쟁을 벌이는 모양새로 왜곡돼 투영되면서 사안의 본질마저 크게 변질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경전선 도심관통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전라남도가 정부의 노선 변경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경전선 전철화 사업의 순천 도심관통 문제와 관련해 김영록 지사가 빠른 시일 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순천시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다만 노선 우회 요구가 반영될 경우 타당성 재조사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고 강조했고 예비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순천시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전선 광양역의 하루 평균 이용객이 수십 명에 불과하다는 내용 전해드렸는데요. KTX 유치 등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광양역 활성화를 두고 광양시의 고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내년 4월 완료를 앞둔 광양과 경남 진주 간 경전선 전철화 사업입니다. 순천에서 부산까지 느림보 열차인 무궁화호 말고도 고속 운행이 가능한 열차가 다닐 수 있게 됩니다.
현재 경전선 구간에 투입 계획인 건 KTX가 아닌 준고속열차로 불리는 EMU 260, KTX 이음 모델. 이름처럼 시속 260km까지 속도를 낼 수 있지만 선로 여건 등을 고려해 200km로 주행할 전망입니다. 광양항 개발에 따른 물동량 대처가 좀 더 수월하게 가능하고 순천 부전 구간 열차 운행 효율화 및 열차 고속 운행과 운영비 절감을 도모할 수 있고요. 다만 이 열차가 광양역에 정차할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경전선 어느 역에 멈추고 통과할지는 한국철도공사가 운영 계획을 세우고 국토교통부가 이를 인가하는 구조입니다. 운영 수입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역 여건이라든지 뭐 이런 형평성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지를 좀 검토를 해가지고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전라선 KTX 유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평가입니다. 순천을 거쳐 여수에 닿는 KTX 일부 차편을 광양으로 돌리려면 지역 간 힘겨루기를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노선을 변경을 해야 되면 가능한 한 그 시간이 가장 소요가 적게 될 수 있는 노선으로 이제 바꿔야 되는. 접근성이 떨어지고 논밭으로 둘러싸인 광양역 인근을 개발하는 안도 제기됩니다. 광양터미널을 이전하고 일대를 복합 환승센터로 조성하자는 구상인데 광양시는 역 활성화를 두고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광양역에 새 열차가 정차할 수 있도록 인근 지자체 국토부 등과 지속해서 협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호남 당원들의 민심이 싸늘합니다. 내일과 모레 이틀간 치러지는 호남 순회경선은 민주당 전당대회의 최대 승부처로 꼽혔지만 온라인 투표율은 꼴찌 수준입니다. 흥행 실패의 기운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전남북 지역의 민주당 권리당원은 42만여 명, 전국 권리당원의 35.7%를 차지할 정도로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호남은 그래서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거의 최대 승부처로 꼽혀왔습니다. 하지만 막상 온라인 투표를 마감해보니 투표율이 꼴찌 수준입니다. 전남의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율은 16.76%로 투표를 마친 15개 시도 가운데 꼴찌, 전북은 두 번째, 광주는 제주에 이어 네 번째로 낮습니다. 어차피 당대표는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다는 선거 분위기 탓에 당원들이 적극적으로 투표할 이유를 찾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선에서 패배했던 이재명 후보 외에 다른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전당대회가 치러지다 보니까 지지층 입장에서는 관심을 갖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고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연달아 패배한 이후 실망에 빠진 당원들이 정치 참여 의혹을 회복하지 못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도 호남 경선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있습니다.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가 유일하게 1위를 못했던 광주 전남에서 이번에는 어떤 성적표를 받게 될지가 우선은 관심사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득표율이 현저히 낮다면 지방선거 책임론, 친명독주 견제론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관심사는 최고위원 선거에 도전한 송갑석 의원의 선전 여부입니다. 호남의 대표 주자를 자처하는 송 의원이 5위권에 진입하느냐 못하느냐는 개인의 성취와는 별개로 호남 정치의 현주소를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관전 포인트로 꼽힙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도내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방역당국이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집중 예방관리 대책을 시행합니다. 전라남도와 각 시군은 오늘 부단체장 긴급회의를 열고 도내 요양원 308곳과 요양병원 84곳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에 대해 현재 주 1회 실시하고 있는 PCR 검사에 신속항원 검사 2회를 추가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지자체는 이와 함께 환기 등 시설 관리와 개인 방역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광주 고려인 마을의 도움을 받아 한국 땅을 밟은 우크라이나 고려인 피란민이 벌써 600명이 넘습니다. 피란민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선 조기 적응을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외국인들의 수요가 늘며 강의장 확충 등 교육 기회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고려인 마을에 한국 문화와 생활 정보를 배우기 위해 수십 명의 외국인들이 모였습니다.
이곳에는 전쟁을 피해 우크라이나에서 한국에 들어온 고려인들도 포함돼 있습니다. 52명의 수강생이 받고 있는 교육은 법무부가 한 달에 한 번씩 진행하는 조기 적응 프로그램입니다. 방문 취업 비자로 입국한 고려인 등 외국인들은 이 교육을 들어야만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고 일할 수 있습니다. 최근 교육을 들으려는 외국인들이 늘어나며 전국 30곳의 교육장은 이르게 마감됩니다. 이번 교육을 들으러 온 대부분도 광주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온 외국인들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교육을 받지 않아도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게끔 유예해 준 것이 끝났고 우크라이나를 탈출한 고려인 등 입국자도 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광주 고려인 마을에서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인기가 높다 보니 다른 지역 교육장보다 광주는 수강 신청이 일찌감치 마감됩니다. 특히 전라남도에서는 다 여기로 오게 됐어요. 곡선나 목포나 어디나 다 여기로 오게 됐어요. 여기 와서 교육받아요. 고려인 등 외국인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필수 과정인 조기 적응 교육 프로그램. 갈수록 수요가 많아지고 있지만 강의실과 직원 충원 등 여건은 개선되지 않고 있어 고려인들이 보다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대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밤사이 쉬어간 더위로 선선했던 아침 기온은 한낮에 32도까지 올랐습니다. 일부 지역에 한때 소나기가 내렸으나 습하고 더운 날씨는 여전히 계속됐습니다. 내일은 대부분 지역에 비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동부 지역 날씨는 순천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최저기온 26도로 시작해 31도 안팎으로 오르겠습니다. 강주와 목포는 최저 26에서 최고 31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파도는 먼바다 포함 최대 2.5m 예상되고 바람은 초속 6m에서 13m로 불겠습니다. 여수 만조 시각은 새벽 1시 37분, 간조 시각은 아침 8시 27분입니다. 이번 주는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더운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화요일 오후에 비 소식 있으니 아침 출근길에 우산 챙기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AI 날씨였습니다. 올여름 전국적으로 모기 개체 수가 줄었지만 유독 전남 지역에만 늘고 있습니다. 고온다습한 날씨가 계속되고 간헐적으로 내린 비로 웅덩이가 많이 생기다 보니 모기 유충이 부화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입니다. 양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평군의 한 소축사. 그물망 안에 각종 날벌레가 빼곡합니다. 수백 마리 벌레들 사이로 눈에 띄게 가장 많이 잡힌 것은 모기입니다. 올해 좀 심한 편이에요. 비가 안 와서 그런 거 몰라요. 모기들이 피똥을 싸서 그 빨갛게 막 둥글둥글 쬐깐하게. 무안에 있는 디지털 모기 측정기입니다. 보시다시피 이틀 동안 이곳에서만 많게는 300마리 이상의 모기가 잡혔습니다. 이처럼 전남 지역 농촌과 도심할 것 없이 예년에 비해 모기 개체 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모기 개체 수가 줄고 있는 전국의 상황과 대조적입니다. 실제로 질병청에서 집계한 지난 7월 모기 지수는 42.9트랩, 평년 수준에 비하면 절반 수준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전남에서 표본 채집된 모기 개체 수는 18,000여 마리.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가량 늘었습니다. 올여름 들어 전남 지방은 고온다습한 날씨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또 모기알이나 유충이 쓸려나갈 만큼 강한 폭우가 내리지 않으면서 웅덩이가 많이 생기다 보니 모기 유충이 부화하기 쉬웠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유독 마른 장마가 길었고 폭우는 내리지 않았고 더군다나 이게 간헐적으로 비가 내리면서 모기가 생장하기 좋은 환경들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전라남도와 일선시군은 하천과 공원 산책로 등 모기 서식지를 중심으로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순천시가 한시적으로 청년들의 주택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순천시는 오는 22일부터 신청을 받아 소득과 재산 요건 등을 충족하는 청년들에게 한 달에 20만 원씩 최대 1년간 월세 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